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프닝벨 2부의 장엘리입니다. 이 시간도 함께 또 꽉 채워주실 전문가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도 최동기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굉장히 또 전문가님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셀트리온이 굉장히 또 눈에 띄는데요. 어떻게 네. 보시는지 함께 말씀 좀 들어볼까요? 셀트리온 주가는 일단은 제가 뭐 이렇게 계속 박스권으로 움직인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은 또 뭐 셀트리온 관련해 가지고 이제 미국 법인을 청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 이제 셀트리온이 미국의 그 법인이 두 개가 있거든요. 네. 하나는 이제 그 델라웨어에 2018년에 만든 게 있었고, 요게 이제 셀트리온 USA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셀트리온 이제 파마 USA인데, 사실 이제 초기에는 이제 어떤 셀트리온이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파마 US를 통해서 뭐 어떤 마케팅 조사라든가 이제 이런 또 판매 유통 이런 전략을 했는데, 일종의 여기는 뭐 어떤 판매 법인보다는 이제 리서치 조직이 가까운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미국에서 우리 셀트리온 제품들이 이제 안착을 했거든요. 그 네. 렌시마의 경우가 이제 미국 이름은 인플렉트라거든요. 이게 이제 17.2% 지금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트록시마다 한 23%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미국에서 어느 정도 안착이 되고 있다는 거 하면서 일단은 최초의 어떤 미국의 법인인 파마 US는 일단 청산을 하고, 아마 지금 이제 델라웨어에 있는 이제 셀트리온 USA만 일단은 하나만 일단 가져가는 거로 일단은 지금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일단은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는데, 이 법인 자체는 좀 계속 5년 내내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뭐 큰 금융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네네. 아마 효율적인 어떤 미국 관리를 위해서 일단은 두 개 법인 중에 하나는 일단 정리하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오전 장세 또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우선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현재 장 흐름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계속해서 소폭의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0.41% 내림세 속에서 3,145포인트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은 현재 0.14% 내림세 속에 1,019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홀로 4,5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함께 동반 매도세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 3,4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역시 홀로 담아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현재 1,3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 오늘 동반 매도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에서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엇갈리는데요. 네이버는 소폭의 약세 흐름 가져갑니다. 카카오는 빨간불을 켜내며 146,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시면 현재 카카오뱅크만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87,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1%대의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21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시죠. 현재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1%대의 빨간불을 켜내면서 31만 6,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1%대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오늘 9%나 탄력받으면서 시총 순위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현재 지금 LNF와 CJN이 1%대의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LNF는 12만 4,300원 선에서 CJN은 6만 7,500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2에서 3% 내외의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켓컬리 상장 관련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어제 마켓컬리 김슬아 대표의 인터뷰 등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상장 관련 움직임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종목별로 살펴보시면 지금 KC피드가 15%대의 탄력을 받으면서 3,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흥국 F&B가 3%대 강세 속에 4,03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현재 지금 DSC 인베스트먼트가 16%대의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 5,7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어소프트와 SK네트워크스는 약세 흐름 가져가지만 KCS와 미래에셋 벤처투자 1%대의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림그룹주 추이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슈에서 하림그룹 관련 이슈를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 지금 하림이 8%대의 강세 속에 3,28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림 지주도 오늘 5%대의 강세 흐름 가져가며 1,3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이슈, 먼저 하림 관련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림이 물류센터 갈등, 서울시와의 물류센터 관련 갈등에서 승리했다라고 이렇게 기사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가 하림그룹의 양재 도시첨단 물류단지 사업 인허가를 부당하게 지연시켰다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서울시가 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는데 인허가 절차가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림그룹은 2016년 양재동 파이시티 부지를 매입하면서 물류단지 설립을 추진해 왔는데요. 이곳은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과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에 인접해서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꼽히던 곳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은 오늘 신규 상장 관련 종목들 성적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브레인즈 컴퍼니입니다. 브레인즈 컴퍼니는 지능형 정보기술 인프라 통합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상장 첫날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장 초반 급등하면서 따상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9시 35분 기준으로는 시초가 대비 27% 상승한 63,200원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시초가는 공모가 25,000원 대비 2배 높은 5만 원에서 형성됐습니다. 이어서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브레인즈 컴퍼니 현재는 지금 27%대 급등세 속에서 63,700원 선과 800원 선을 오가는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다른 신규 상장 종목 롯데렌탈 살펴보겠습니다. 네, 브레인즈 컴퍼니와는 조금 엇갈린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렌탈은 공모가 근처에서 조금 등락을 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공모가는 59,000원이었는데 지금 이보다 1,500원 낮은 57,500원의 시초가를 형성했습니다. 이후 시초가 대비 1, 2% 내외의 상승세를 가져가면서 공모가를 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롯데렌탈 현재에도 아직 공모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소폭의 강세 속에서 57,900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시황과 주요 이슈 살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 보고 오셨습니다. 오늘 상장 첫날인 종목이 두 종목이나 있는데요. 브레인즈 컴퍼니 같은 경우는 따상을 기록을 했고요. 롯데렌탈 같은 경우는 상장 첫날인데 장 초반 공모가를 밑도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오늘도 뭐 장 자체는 약세를 보이고 있네요. 네. 미국 시장이 이제 하락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 테이퍼링이 이제 다음 달 FOMC는 이제 굳혀야 된다 뭐 이런 뉴스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우리가 과거만 해도 뭐 테이퍼링 미국의 뭐 테이퍼링은 거의 뭐 신경도 안 썼는데 지금은 이제 뭐 미국 증시라든가 뭐 중국 증시 글로벌 증시를 우리가 이제 간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테이퍼링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이 이제 약세로 가는 분위기인데 지금 보면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된다면 사실은 우리가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영향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에 한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뭐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서 그때 이제 코스닥이 거의 이제 뭐 패닉 상태까지 갔었는데 아직은 뭐 그런 조짐은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만약에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만약에 하회를 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종목을 좀 이렇게 옥석을 가리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제 코스피의 경우에도 지금 뭐 오늘
이제 환율이 조금 다시 올라서 1,170여 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뭐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환율 하락이 어떤 뭐 달러가 강세여서 뭐 이렇게 원화가 약세인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삼성전자 등 이런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함으로써 이제 매도 자금을 이제 본국으로 일단은 송금하면서 일단은 상대적으로 이제 원화 약세가 어떤 일시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면서 1,170여 원까지 왔는데 실제로 우리가 뭐 환율에 대해서 우려하는 건 만약에 진짜로 1,200원이 돌파했다면 그때는 문제가 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어떤 조짐보다는 일시적인 아마 주식 매도에 따른 어떤 본국 송금에 따른 어떤 원화 약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환율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특징주 다른 게 있을까요? 눈에 띄는 게. 아까 뭐 하림하고 뭐 신규 상장주는 말씀드린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눈에 띄는 거는 일단 동양철강이라고요. 이 종목이 일단 철강주인데 사실 주가는 뭐 얼마 안 해요. 아마 1,500원대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종목이 일단은 이제 국내 최대 LNG 탱크 수주를 하는 가지고 두산중공업에 이제 납품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에 납품한 물량이 한 6만 톤인데 아마 규모 자체가 아마 6천억이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1년간 보통 연간 환산하면 한 75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이거로 인해 가지고 오늘 리서치 아름이라는 증권사에서 증권사가 아니죠. 어떤 리서치 회사인데 목표가를 뭐 2,200원까지 제시해서 일단은 아마 동양철강 주식이 오늘 좀 강세를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그 지금 DSC 인베스트먼트, 그 다음에 SV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오르고 있는데 아까 뭐 DSC 인베스트먼트는 뭐 마켓컬리 관련주도 있지만 오늘 사실 크게 오른 이유는 이 회사가 이제 보면은 창투사들이 이제 초기 투자를 하거든요. 벤처 캐피탈 뭐 이래가지고 하는데 이 회사가 투자한 회사가 이제 SM랩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번에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주여가지고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가 뭐 NCM이나 NCA나 그 니켈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코발트거든요. 코발트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사실은 코발트 함량을 낮추고 니켈 함량을 높이는 그게 이제 뭐 어떤 거 니켈의 함유량을 높이는 고순도 이런 거 가지고 2차 전지 어떤 양극재에 있어서 원가를 낮추는 게 중요한데 이번에 이제 유니스트 어떤 우리나라 교수가 그걸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니켈의 함량을 무려 98%까지 올린 거거든요. 코발트 1%. 이게 뭐 결국에는 이제 하이니켈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이래서 이러한 제품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여기에 투자한 일단 DSC 인베스트먼트가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특징주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양재 물류단지 개발을 놓고 서울시와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하림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개발 사업에 청신호가 켜지자 하림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함께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드리는 증시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최동기 전문가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만들어가는 이슈킹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요즘같이 장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하면은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각이시죠. 이슈킹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목요일이지만 또 적정주가 상향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기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 뭐 지난주에 목표가를 올린 종목들을 분석을 하는데 사실 이제 어널리스트들이 그 뭐 목표가를 올린다 하더라도 보면 또 뭐 많이 빠지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보면은 좀 편차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추천한 종목 중에 9%대 하락한 종목이 2개나 있었거든요.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당연히 이제 안 좋은 거는 사실인데 그나마 또 오른 종목도 있어가지고 일단은 선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지금 어널리스트들이 일단은 증권사를 많이 떠나고 있던 소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는 일단은 이제 뭐 업무량이 이제 계속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왜냐면은 어널리스트가 줄어들다 보니까는 점점 이제 자기가 커버할 수 있는 종목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뭐 야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급여는 높을지 몰라도 차라리 좀 자기가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어떤 바이오 회사라든가 네. 이런 어떤 스타트업 회사를 많이 옮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그것도 돈인데 아마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뭐 스탁 옵션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옮기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주로 이제 우리나라 지금 보면은 바이 업체들이 보면은 이런 IR 담당자들이 좀 많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증권사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키우는데 뭐 결국에는 이제 뺏기는 거 봐서는 좀 안타까운데 저는 전에 한번 감독원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오래된 얘기인데 이제 네. 발드 안 된다고 해서 저는 이제 묵살을 당했는데 어. 우리 프로 스포츠에 보면은 이적할 때마다 이적료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증권사들도 보면은 자기 어떤 직원들을 어느했을 때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나가버리면 사실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요. 네. 아마 뭐 펀드 매니저라든가 어느에스테에 대해서는 좀 이런 이적료 제도를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내더라도 네. 어느 정도 투자한 어떤 그런 그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면은 또 키울 수 있고 그만큼 네. 또 일자리를 창출했을 때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아마 이게 뭐 직업 선택의 자유를 네. 해결했는데 아마 네. 스포츠에서 이게 하고 있는데 저 볼 때는 왜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쓸데없는 얘기였는데. 아닙니다. 네. 일단 8월 9일 날 보시면 일단은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이 있었고 코웨이, LG U+, 카카오, BGF, 삼성 바이오로직스, PI 첨단 소재, 한글과 컴퓨터, CJ 제일제당, 덕산 네오록스, 푸드나무리 그래서 이제 11종목이 있는데 일단은 뭐 상위 5종목은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웨이가 일단은 네. 이제 목표가를 10만 5천 원으로 올렸는데 이제 발표 시초가는 83,100원이고 일단은 이게 잘못 나왔어요. 8월 13일입니다. 이게 조전 8월 13일 종가가 네. 75,200원으로 9.5%를 하락했는데 사실 지금 보면은 코웨이 이렇게 빠진 이유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아마 일정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지금 장 자체도 향후에 네. 뭐 오를까 말까 긴가마한 상태에서 실적이 일단 나쁘게 나면 그만큼 더 하락세가 크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은 우리 어널리스트가 목표가 올린 거는 아마 미래를 보고서 올린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일단 9% 정도 하락을 했다. 그리고 LG U+도 일단은 1.7% 하락한 거로 나오고요. 그다음 이제 BGF 이것도 이제 1.8% 일단 하락한 거로 나오는데 뭐 이 정도 하락은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글과 컴퓨터도 일단은 5.65% 하락을 했는데 일단은 영업이익이 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6%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175을 기록함으로써 일단 한글과 컴퓨터도 5%대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CJ 제일제당은 일단은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실적은 좋았거든요. 22% 증가를 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CJ 제일제당이 향후에 어떤 뭐 우리 곡물가 인상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좀 안 좋게 보지 않았다라 해서 일단은 주가 자체는 일단은 9.45%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덕산 네오록스도 일단 0.2% 하락을 했고 아마 이 중에서 일단 1위를 기록한 종목은 PI 첨단 소재가 일단은 삼성증권에서 추천했는데 일단은 7.4%로서 1위를 했고요. 2위는 이제 부국증권에서 추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목표가를 110만 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일단은 뭐 100만 원 장중 돌파했다가 지금 다시 무너졌지만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날 종가는 98만 3천 원으로서 7%대 수익을 기록을 했고요. 3위는 푸드나무 신한증권에서 추천을 해서 이제 목표가를 4만 5천 원을 올렸는데 푸드나무가 일단은 6.8%로서 지금 3위를 기록했는데 최근에 푸드나무가 좀 많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네. 종가가 어제 종가가 이제 37,250원이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네 번째는 이제 에코프로 BM이 일단은 4위를 기록했는데 이번 주에 또 우리 에코프로 BM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보임으로써 일단 에코프로 BM은 지금 오늘 어제 종가가 31만 8천 원이니까 약 5천 원 정도 올랐거든요. 제가 볼 때는 5% 정도도 올랐기 때문에 10%대 이상 수익률을 기록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카카오가 일단은 0.3%를 기록을 했는데 SK증권에서 17만 5천 원으로 일단 목표가를 제시했는데 카카오도 일단 어제 종가가 14만 5,500원이니까 일단은 이제 보합세를
유지하고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1종목을 가지고서 일단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종목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단은 약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0.03%를 기록했는데 누적 수익은 그래서 아마 지금 7주차까지 이번 주하면 이제 8주차가 되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일단은 플러스 2.65%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은 그래도 이제 플러스를 유지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번 주 거를 제가 이제 화요일 기준으로 어제 이제 하루 이틀치 보니까 일단 이번 주에 좀 마이너스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서 네. 전체적으로 아마 8주차 감안하면 또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네네. 금요일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제가 이렇게 목표 주가 상향 종목들이 과연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이제 검증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아마 추천을 하더라도 목표가를 올려도 이렇게 단기간이지만 일단 9%대 하락하는 종목들이 있는 거 봐서는 그만큼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전문가들도 어려운데 네. 주린이든 전부 다 더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카톡이나 문자로 해서 한참 영업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그런 어떤 또 전문가들 업체에 또 여러분들이 또 피해를 또 입으신 분들도 있고 또 거기를 이용해서 또 보면 수익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데를 유료로 일단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그래도 좀 더 검증을 하면서 일단은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7주 중에서 3주 정도는 성공을 했지만 이제 4주 정도는 실패를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누적 수익은 일단은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고요. 수익률 산출은 추천일 월화 시초가 대비해서 금요일 종가를 수익률 산출하는데 이번 주의 경우는 월요일이 휴일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화요일 날 일단은 추천 종목을 하는데 아마 종목이 그래도 한 10개는 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도 한번 이번 주를 한번 같이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금은 일단 종목당 많이 할 수 없으니까 소규모라도 일단 동일하게 하는 거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매매는 일단 동시에 할 수밖에 없죠. 동시효과에 일단은 매수해서 금요일 날 동시효과에 일단은 종가로 우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장중에 좀 더 싸게 살 수 있으면은 수익률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저희는 기준을 삼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네.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주차 수익률 상위 종목을 일단은 보시면은 1위가 PI 첨단 소재 7.42%를 기록을 했고요. 2위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7.3%, 푸드나무가 6.8%, 3위 에코프로비엠이 6.2%, 4위. 카카오가 0.3%에서 5위인데 이 중에서 아마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비엠만 일단 지난 금요일 대비 일단은 어제 종가가 일단 플러스인 종목이 되었고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보합 내든 좀 하락한 종목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수익률 상위 종목 아마 1주차부터 보시면 1주차에는 코롱인더, 현대건설, 두산바켓, 2주차에는 효성 첨단 소재, 한컴 MDS, 노바렉스, 3주차는 LNF, 에코프로 BM, 효성인데 에코프로 BM이 또 나왔죠 7주차에. 근데도 이제 기록을 그러네요.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LNF가 19.75%에서 2위, 에코프로 BM이 3위, 효성이 4위인데 사실 지금 우리 2차 전지 관련주들 LNF도 일단은 양극재거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BM도 양극재인데 일단은 이 종목 다 지금 증설을 계속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제조업체들은 어떤 증설을 하는 자체는 일단은 주가에는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물론 당장에는 어떤 설비 투자에 대해서 비용이 일단은 늘어나면서 일단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 있지만 결국에는 설비 투자가 결국에는 미래에 어떤 수익원이 된다는 사실을 봤을 때는 우리가 주식을 어떤 선택을 할 때도 일단은 설비 투자를 하는 종목들이 일단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수주가 아마 이미 확정이 됐거나 아니면 미래에 수주가 늘어난다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설비 투자를 하는 종목들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하면은 적중률이 일단 높아지는 거.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 제약 바이오 경우에도 일단은 계속 적자인 기업이 많지만 그래도 R&D 비용을 계속 쓰는 그런 지출하는 기업이 오히려 또 굉장히 미래에 봐서는 어떤 파이프라인도 늘어나면서 아마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효성을 일단 효성
자회사들이 워낙 실적들이 좋기 때문에 일단 이제 목표가를 올려가지고 4위를 기록을 했고요. 4주 차에는 일단은 카카오 게임즈가 21%로 지금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고려아연이 13.3%. 지금 아마 고려아연 이런 종목들이 또 어떤 그 이슈 자체가 퇴색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 뭐 이런 풍산이나 빠지고 있죠. 고려아연 네. 이런 종목도 좀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것 같고요. 코웨이도 역시 뭐 렌탈 관련해가지고 좀 13% 일단 수익률이 괜찮았었는데 요새는 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유아 우리 아시다시피 네. 뭐 자동차 관련해서 엔진을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에 뭐 또 자동차 관련 또 테마들이 좀 약세를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대유아도 최근에는 좀 이렇게 흐름이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덴티움,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 일단은 뭐 우리 2차 전지 관련주, 그다음에 이제 오스탐 임플란트가 5위를 기록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덴티움하고 오스탐 임플란트가 일단은 뭐 우리 임플란트 치과 관련주인데 이 종목도 굉장히 둘 다 어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올리고 굉장히 미래를 좋게 보는 종목들인데 어쨌든 간에 치과 관련주들 뭐 이외에도 뭐 디오라는 종목도 있는데 아마 임플란트 관련주들은 결국에는 이런 수익 자체라든가 주가 흐름 자체는 이제 중국에서의 과연 매출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주가의 어떤 변동폭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치과 관련주들은 중국의 어떤 매출 실적이라든가 영업이익 이런 거를 좀 더 세밀히 관찰하면은 적중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DB하이텍도 8%, 이제 만도도 3.8%인데 DB하이텍은 제가 이제 파운드리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메모리랑 비메모리를 봤을 때 비메모리 비중이 훨씬 크다. 반도체 시장을 봤을 때서 비메모리 중에서도 일단 파운드리 관련진 DB하이텍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주로 이제 D램인데 D램 자체는 그 가격 결정 요인이 이제 고정 가격과 현물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가격이 보통 한 90%를 차지하고 이제 현물 가격이 한 10%를 차지하는데 문제는 이제 현물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고정 가격을 지금은 결정하는데 지금 데드 크로스가 나왔어요. 지금 현물가가 지금 고정 가격을 지금 하회를 했기 때문에 지금 결국에는 향후에 이제 고정 가격이 내려갈 거다라 해서 지금 반도체주들이 이제 약세를 보이는 요인인데 지금 뭐 하이닉스 사장은 뭐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우리 글로벌한 시각 자체가 지금 DRAM 가격이 일단 하락함으로써 고정 가격에 영향을 주는 이런 어떤 현 상황 때문에 일단 반도체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 일단 비메모리 쪽에는 일단 DB 하이텍 이런 종목도 만약에 하락이 된다면 오히려 매수 타임을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만도 역시 뭐 자동차 관련주이니까는 자동차 어떤 그 주가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주차 일단 PI 첨단 소재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스 푸드나무는 일단은 랭킹 안에 일단 들지를 못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PI 첨단 소재부터 일단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I 첨단 소재가 이제 3분기에 2분기가 아니라 3분기에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가지고 삼성증권에서 일단 목표가를 상향을 해서 이제 1위를 기록을 했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좀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일단은 이제 폴리이미드 필름 이게 지금 보면 이제 일본하고 어떤 그런 어떤 문제가 많았던 이런 어떤 포토 리지스트들이 이런 그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간에 폴리이미드 필름을 만드는 일단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폴리이미드 필름의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 2014년부터 글로벌 PI 필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아마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회사는 이제 경쟁력 있는 단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아마 이 회사는 꾸준하게 이런 어떤 거 공정의 개선을 통해서 원가를 절감하고 있다. 이게 아마 하나의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2분기 실적은 3분기에는 일단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지만 2분기에는 아마 그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741억, 영업이익은 216억으로서 일단은 삼성증권의 예상치에 부합을 했다. 영업이익은 일단은 216억이 분기 최대 규모를 합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좀 이렇게 영세한 회사 같았는데 일단 영업이익 216억이 분기 최대 실적이다. 그다음에 영업 마진이 지금 29%인데 이거는 2014년 2분기 이후에 아마 최고의 기록이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계절상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방열 시트를 중심으로 일단은 고객사의 어떤 장기 공급 계약이 일단은 체결이 됐다는 거야. 그다음에 일단 국내 첨단 산업용 일단 출하가 늘어나면서 가동률이 좀 더 개선이 있다 해서 아마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실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2분기가 좋아지면서 3분기에도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해서 3분기 실적을 매출액을 902억. 그러니까는 분기 대비로 일단은 22% 증가한, 그러니까 2분기 대비 20% 증가한 거 보고, 그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는 약 21%.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아까 267억인데 아까 216억이라 그랬죠. 그래서 전 분기 대비 일단은 24%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는 일단은 68%로서 아마 시장 예상치를 아마 능가할 거다. 그래서 일단은 3분기에 최대 분기 실적이 일단 예상이 된다 해서 결국에는 방열 시트에 대한 어떤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은 EV 관련 PI 필름만과 바니시 물량 증가에 따라서 가동률이 계속 늘어난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3분기를 일단 타겟 포인트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보면은 뭐 FPCB 관련해서 이러한 어떤 종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방열 시트, 그다음에 첨단 산업의 EV 배터리의 절연 필름, 그다음에 산업 공정용 테이프, 디스플레이용 코팅, 그다음에 COF, 그다음에 EV 모터 바니시 해가지고 이런 이제 전선 이런 종목 일단 제품에 일단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I 필름은 용도별로 분류하면은 FPCB용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쓰는 데가 있는데, 이제 모바일 기기 대당 탑재량이 2017년 5개에서 2019년에는 8개를 늘어났다 이런 거. 그다음에 방열 시트, 그다음에 COF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첨단 산업용에는 절연 테이프 소재 뭐 이런 거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에도 일단은 배터리 셀에 일단은 접착을 해서 전해질의 어떤 누수 방지를 꾀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PI 바니스 용도로 분류는 일단은 뭐 에나멜용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도 일단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일단은 상향을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글로벌 아마 그 비교 기업들의 어떤 평균포가 14.9배다 해서 이거를 적용을 하고 프리미엄을 일단 50%로 상향을 해서 산출했는데, 어쨌든 간에 프리미엄이 왜 30%냐? 일단은 이제 캐파 증설이 있고, 그다음에 코스피 이전에 따른 어떤 그 기대감이다. 그리고 여기에 또 20%를 추가한 거는 아마 방열 시트가 일단은 물량 확대가 되면서 또 국내에서도 수요가 늘어서 일단은 프리미엄을 높였는데, 사실 이런 게 좀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은 자의적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50%를 상향해도 어떤 목표가 나오는데, 만약에 또 100%를 상향하면 더 오를 수도 있는 거고, 더 줄이면 또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거는 과연 어널리스트가 과연 자기가 어떤 뭐 주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썼겠지만, 아마 제3자가 봤을 때 과연 이게 타당성 여부를 가지고서 또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회사 매출액이 작년에 2,618억에서 올해는 3,244억, 영업이익이 600억에서 거의 880억, 한 50% 증가하는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 부채 비율은 42%에서 39%로 줄는 것 같고, 유보율은 한 1,800% 정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퍼가 26으로서 일단은 코스피 화학 업종 대비 일단은 저평가되어 있고요. 코스피 전체에 비해서도 일단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수급을 보시면은 일단 외국인들이 8월 11일, 8월 9일 날 이제 목표가를 올리는데 8월 지금 5일부터 지난주 초반 8월 9일 날 순매수, 11일 날 순매수, 어제 순매수하고 그 전에는 일단은 또 매도를 했고요. 투신사들은 이제 8월 10일, 11일 지난주 월화수는 계속 순매수를 보였지만 그 뒤로는 이제 매도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연기금들은 8월 9일, 11일, 그다음에 13일까지 또 순매수를 크게 보였는데 아마 이번 주에 들어서는 또 매도 규모를 늘리고 있어서 일단은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인데, 일단은 PI 첨단 소재 일단은 67,800원 기록했다가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11선에서 일단은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추세 자체는 지금 여기서 뭐
무너졌다 아니면 또 더 올라간다는 아직은 판단하기 좀 이른 그런 시기인 것 같아서 좀 더 추이를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일단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되겠습니다. 부국증권에서 일단은 110만 원으로 목표가를 올렸는데 하반기에 기대감에 일단 올렸다 이렇게 되는데 예산은 이제 뭐 당연히 삼성그룹이고 2011년에 설립이 되면서 일단은 이제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한 어떤 CMO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2018년 CGMP 생산을 시작해서 2019년 말에 36.2만 리터 생산 설비를 가동 중이며 이 중에 이 시장에서 이제 선발 업체를 추월해 가지고 세계 1위의 어떤 CMO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구 개발 자회사는 삼성 바이오 패스와 아키젠 바이오텍이 어쨌든 간에 바이오 시밀러의 어떤 개발 상업화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또 이런 회사에서 만드는 어떤 신약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업들의 어떤 위탁 생산을 통해서 계속 캐파를 아마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일단은 2분기에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4% 증가한 4,122억, 영업이익도 무려 105% 증가한 1,668억을 기록함으로써 일단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일단은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크게 지금 오버를 했다는 것을 지금 실적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분기에 매출에 반영된 1분기 공장 가동률은 1, 2공장은 풀 거의 100%고 3공장도 거의 100%에 가깝다 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신규 제품 수주 선거했다는 3공장이 어떤 본격적인 가동하고 기존 제품의 물량 증가로 뭐 1, 2공장이 거의 풀 가동됨으로써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30%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일단은 105%나 증가를 한 거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고마진 제품의 어떤 출하 증가, 그다음에 제상 공장 가동률이 올라감으로써 그만큼 이제 어떤 비용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은 삼성 바이오패스의 어떤 재고 이런 실현이 감소됨으로써 지분법 손익도 일단 플러스가 나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는 어쨌든 간에 연간 3분기나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 보면서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25% 증가한 건데 어쨌든 간에 매출은 1조 4천억대, 영업이익은 4,400억대로 일단은 견조한 성장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하반기에는 아마 마찬가지로 13 공장의 어떤 가동률이 상승하고 그다음에 지금 뭐 mRNA 원료 모더나 관련 이런 또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기존 공장의 어떤 가동률 상승 그다음에 제4 공장의 어떤 조기 수주 계약이 일단은 기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아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런 어떤 향후에도 이런 코로나 백신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좋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이던스하고 이제 컨센서스가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은 컨센서스는 일단은 외부에서 증권사들 어널리스트가 아마 실적을 예측하는 게 일단 컨센서스고 그다음에 가이던스는 회사에서 예측한 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컨센서스보다는 가이던스가 좀 더 정확성이 높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110만 원으로 일단은 상향을 했습니다. 매출액이 작년도에 1조 1,600억대, 올해는 1조 4,600억대 이상이 되고 영업이익도 작년에 2,900억대에서 지금 4,600억대가 50%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부채 비율은 38%, 유보율은 2,600% 되는 우량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퍼는 좀 높습니다. 아마 네. 코스피 의약품이라든가 코스피 전체 퍼보다는 높지만 퍼가 높다고 해서 이게 고평가가 아니라 그만큼 매출액이나 뭐 이런 거 봐서는 이게 또 오히려 고퍼 종목을 또 좋아하는 이런 어널리스트들도 있고 매니저도 있습니다. 수급을 보시면은 일단 외국인들이 지난주 아마 거의 뭐 순매수를 많이 했고 투신도 이제 계속 매수하다가 어제는 좀 매도를 했고 연기금도 계속 매수하다가 이제 어제 매도를 했죠. 그래서 어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지금 뭐 아직은 그래도 지금 차트가 좀 잘린 것 같은데 일단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일단 100만 원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푸드나무입니다. 푸드나무가
일단은 신한증권에서 목표가를 올렸는데 이제 38,000원에서 45,000원 상승을 했죠. 그래서 뭐 네.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아마 이번 주 초반인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회사는 일단은 플랫폼이 네. 랭킹닷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이어트, 큐레이션 마켓의 피키 다이어트, 그다음에 이제 개근질 마트 등 일단은 간편 건강식품의 플랫폼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가 푸드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회사였던 대표 브랜드는 마시탁. 이게 좀 읽기가 좀 힘든 것 같은데 마시탁이고 네. 일단은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1억 2,600만 팩을 돌파를 했다 해서 업계 단일 브랜드로서는 최고 판매량을 기록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인메이트와 러브잇, 1AM 해가지고 약 한 18개 자사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 회사는 일단은 그 랭킹닷컴이 이제 넘버원 닭가슴살 전문 플랫폼 기업인데 뭐 닭가슴살이 뭐 이게 다이어트에 뭐 좋다 해서 그렇죠. 많이 이제 네. 선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작년 말 기준 총 아마 268개의 닭가슴살 중에서 아마 ES가 일단 랭킹닷컴이 거의 뭐 입점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 아까 브랜드가 18개라 말씀드렸고요. 결국 매출 구성이 일단은 제품 판매가 일단은 89%, 플랫폼 수수료는 11%로 되는 회사가 되고요. 올해도 영업이익이 15억, 매출액이 이제 506억이 되는데 2분기에 어쨌든 간에 분기 매출액이 처음으로 500억을 돌파하면서 올해도 약 매출액은 한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초로 500억을 돌파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일단은 자사 플랫폼에 유입된 회원 수가 약 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계속 연말에는 무려 215만 명, 전년 동기 대비 무려 한 47%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매출액이 5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되면서 일단은 외형 고성장에 따라서 수익성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회원 수가 2015년부터 매출에 비례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원 수 자체가 결국 플랫폼이 중요한데 8만 명이 2010년에 8만 명이었는데 네. 2019년에는 93만 명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약 한 178명에서 200만 명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HMR 시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성장하고 차트고요. 있죠. 네. 그다음에 매출액 및 영업이익도 일단 푸드나무가 늘어나고 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플랫폼 현황인데 뭐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푸드나무 회원수라든가 1인당 주문 건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는 초저평가에서 구간진에서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신한증권에서 네, 거의 제가 볼 때는 45,000원까지 올렸는데 어쨌든 10% 간에 가까이 올렸죠. 제가 볼 때는 좀 최근에 또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매수 타임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매출액이 작년도 1,172억, 그다음 올해는 1,830억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66억에서 83억, 부채 비율은 약 28% 좀 늘어나고, 그다음에 유보율은 1,590%서 아마 부채 비율도 굉장히 양호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퍼는 26으로서 코스닥 유통이라든가 코스닥 전체 퍼보다 좀 낮은 수준이고요. 일단 수급에 있어서는 거의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 되는데 투신이라든가 연기금은 일단은 뭐 관여를 안 하는 것 같고요. 일단 이 종목 차트를 보면은 거의 이제 58,800원에서 고점 갔다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지금 네. 뭐 21선이 지지가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22선이 하향 돌파하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좀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번째는 에코프로 비행 워낙 뭐 잘하는 종목이겠죠. 뭐 네. 대신증권에서 일단 유럽 그러나 아직도 모자라다 해가지고 35만 원까지 목표가를 올렸는데 어차피 뭐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 뭐 에코프로 HN 여러 계열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보면은 국내 계열사가 9개, 상장사가 하나, 비상장가 8개 되니 결국에는 하이니켈계 양극화 물질 중심으로 해서 사업 재편을 아까 보면 이제 니켈, 코발트인데 결국에는 코발트의 함유량을 낮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원가가 네. 하이니켈 쪽으로 계속 R&D 쪽으로 하고 있고 증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회사도 계속 주가는 우상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결국에는 전기차 판매량이 뭐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덩달아서 실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최근에 2차 전지가
메타버스에 의해서 아마 제2의 어떤 테마주를 형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미더움에 의해서 일단은 세계 2의 점유율을 하고 있다.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장 기대치도 상회를 했다 해서 여러 가지로 봐서는 굉장히 에코프로이비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3분기에도 밑에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9% 상승한 일단 315로 일단 예상이 되면서 아마 분기 최대 실적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갱신한다 이런 것부터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13% 상향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양극재 캐파가 이제 늘어남으로써 제가 볼 때는 이런 설비 투자의 효과를 봐서 향후 점차적으로 계속 매출이 늘면서 수익성도 개선이 되는 이런 거 예상하고 있고요. 결국에 우리가 이제 이런 우리 2차전 관련주들은 나머지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삼성 SDI 이런 종목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어떤 경쟁사지만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뭔가라도 나름대로의 어떤 포션이 있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2차 전지 관련주들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회사 지금 매출액이 올해 작년에 8,500억대, 올해는 1조 4천억 정도까지 보고요. 영업이익도 548억에서 1,157억, 엄청나게 수익이 좋아지고 있고 부채 비율은 일단 70%대, 그다음에 유보율은 약 4,100%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펀은 75로 아마 업계 대비 좀 높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순매수 보일 수 있고, 그다음에 대신에 투신하고 연기금은 계속 아마 이익 실현하는 차원에서 주가 자체도 일단은 상승하다가 지금 21선에서 조정을 아마 지지를 받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1선이 다시 지지가 된다면은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도 워낙 잘 아시는 종목이죠. SK증권이 17만 5천 원으로 일단은 상향을 했는데 어쨌든 카카오페이 증권이라든가 우리 카카오뱅크, 게임즈 여러 가지 좋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본업뿐만 아니라 이런 자회사들의 영향으로 있을 때는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카카오에 대해서도 목표가를 올린 것 같은데 일단은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40% 이상 증가한 1조 3,500대, 영업이익은 66% 증가한 1,626으로서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성장성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비즈보드라든가 톡채널 이런 광고 매출이 일단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일본의 피커마 거래액도 일단은 전년 동기 대비 110% 증가하면서 스토리 부분이 매출이 약 56% 증가를 했다는데 영업이익은 예상치보다 소폭 하였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인건비라든가 마케팅 비용의 증가에 기인을 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카카오나 카카오 커머스 합병을 통해서 아마 커머스 편의 입장 파트너사가 카카오톡 채널 이용이 용이해지면서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앱, 멜론 3사 합병을 통해서 콘텐츠 부분에 시너지가 강화가 기대가 된다 했고,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어떤 시너지 효과와 성장 스토리가 유효하기 때문에 이제 목표가를 일단 상향을 하면서 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단은 매출액이 4조 1천억에서 올해는 5조 9천억, 6조 정도 바라보고요. 영업이익도 4,500억대에서 8천억대. 그다음에 부채 비율은 67%, 유보율은 일단 14,120%. 아마 펀은 좀 더 업계 대비 높은 모습이고요. 일단은 수급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차트는 약간 좀 무너지는 모습인데 아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도움 말씀 주신 분 최동기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